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정동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량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직원분 한 분 모셨고요. 저자 함께 모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할 책이 무엇인지 저희 직원분께서 자기소개 겸 책 소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네, 김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부장 되셨어요? 이제 부장 단지가 한 3년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직원이죠. 네. 네, 직원이고요. 예.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정동책방의 첫 책을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책을 선정하는데 네.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이제 원조 맛집을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책 제목은 좀 길어요. 예.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에서 실천한 미래교육 이야기,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란 책이고요. 푸른 칠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에 1세가 발행되었습니다. 가격은 정가는 16,000원인데 온라인에서는 이것보다 저렴하게 지금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이제 발간이 된 거면 네,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직도 뜨끈뜨끈하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세를 넘어서 네, 2세까지 갔는지 조금 이따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판매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저자님을 모셨는데 여기 저자가 누구신가요? 이 책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 저자의 이름이 책 그 표지에 소개되지 않고 창덕여중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예. 굉장히 이 점도 공동체. 제가 이따가 좀 코멘트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창덕여중 공동체 지음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창덕여중 공동체들의 네, 이제 대표 저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동책방 골수 팬이자 네. 멤버인 이프로입니다. 네, 이프로님께서는 저희 이제 멤버라서 이전의 화에서 한번 이제 소개가 같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됐었는데 또 이제 오늘은 멤버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또 저자로서 그렇죠.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드리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렇죠. 네. 네. 아무 책이나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검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바로 들어가나요? 네. 네. 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정동책방의 네. 그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네, 그렇죠. 이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소문이 이제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답변 안 나오면 이 책 내립니다. 그렇죠. 예, 이 과정을 거쳐야 네. 이제 저희가 서점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꼭 잘 네. 대답해 주시기를. 네. 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 점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기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또 의미라고 하자니 너무 또 진지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두 분은 책을 다 읽으셨나요? 네, 저는 다 읽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다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책에 대해서는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 책을 쓴 계기가 곳곳에 좀 묻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책방이니까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청자분들이 이 책을 다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13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 5년이란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명확하게 성과와 확산할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창덕여중이 생각하는 확산은 혁신의 내용, 콘텐츠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혁신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혁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응원하는 것이다. 창덕여중의 시스템 또한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그리고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는 미래학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혁신을 확산하고
미래학교로서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또 미래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에게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요는 하나는 이 창덕요즘 공동체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 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직접 집필하신 거예요? 함께 집필했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것 같아요. 예. 네. 함께 집필이 가능한 건지 네. 어제는 잘 네, 모르겠으나 그렇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 그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기도 한 것 예. 같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5년이란 시간을 보낸 이라고 할 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5년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고 했을 때 1호가 맞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의 제목이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인데 예. 좀 망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 제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작업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이 글을 쓴 저자분들이 대체로 이견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1호의 의미가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도 누구나에게는 다 1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가 창덕여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독자분들, 청자분들은 내가 근무하는 학교, 내가 좋아하는 학교, 내가 제일 좋아하면 그 학교가 대한민국 1호의 미래학교다.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 제목이 누구에게는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미래학교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그래도 몇 번 읽었는데 몇 번이요? 예. 네. 이 책방지기로서 네. 읽었는데 이 제목이 저는 항상 그냥 지엽적으로만 받아들였지, 그렇게 이제 이 읽는 독자분들이 만약에 교사라면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1호 미래학교다 라고 이제 생각하길 바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그렇죠. 몰랐어요. 네. 김 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학교든지 사실 1호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2의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는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네요.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책 표지에 지은이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지은이는 그 어떤 특정 저자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이제 창덕여중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요 부분만 보면은 학교의 구성원이 모두 이 책 집필에 참여한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제 표지를 넘겨보면 이제 실제 저자님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자들은 어떻게 선별이 됐고, 그리고 이 저자분들이 정말 창덕여중 공동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집필한 게 맞는지 그 좀 디테일한 절차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진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저자 이름이 가장 앞에 표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저자를 보고도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저자의 성격을 보면 그동안 썼던 이제 책들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또 가늠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창덕여중 공동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건 우리 또 저자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책을 제대로 잘 안 읽으신 건 아닌가, 그런 또 우려가 또 들기도 하는데요. 독자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왜 창덕여중 공동체라고 썼는지에 대한 대목이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에필로그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미래학교의 실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와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모든 활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 책에 담지 못한 수많은 미래학교의 교육활동이 있고 그 이면에 감춰진 수많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노력이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며 학교 곳곳에 묻어있는 그들의 흔적을 다시 한번 더듬게 되었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을 떠올려 본다. 이 책은 미래학교를 만들어 온 학교 안팎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쓴 것이나 다름없다. 독자 여러분은 책 곳곳에 숨어있는 미래학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상상해 보기를 권한다. 네, 이런 이제 표현이 에필로그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네.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어떤 내용도 개인의 탁월함으로 만들어진 건 없다.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또 학교라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개인의 어떤 소유의 영역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뭐 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책을 쓴 분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썼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덕여중 공동체라고 쓰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가 여기 이 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덕여중 공동체로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저자가 책 날개에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김 부장님이 이 저자가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또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예. 어떤 그 선별 과정이나 자격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지. 예.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으로 또 이 저자분들이 선정이 됐죠. 왜냐하면 책방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대상 중에 이제 한 분이셨는데 사실 이 창덕여중이라는 곳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매년 글을 써요. 예. 그리고 매년 저자가 되기도 하고 매년 인터뷰어가 되기도 하고 인터뷰이가 되기도 하고 참 그 특이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상업 출판은 하진 않지만 책이 비영리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년 연구 보고서라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또 연구 보고서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에세이 방식으로 그 글을 써왔고요. 그래서 그 글들이 좀 모아진 상태에서 이 책이 이제 좀 출판된 그런 성격이 있고, 정말, 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그래도 이 지난 5년간의 시간을 좀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5년 또는 누군가의 5년을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기꺼이 내보겠다 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 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왜? 네. 이제 이 저자분들을 딱 봤을 때 제가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김 부장님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게 약간 궁금했었어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거 공개 모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예. 네, 그래서 민폐를 끼칠까봐 빠졌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했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좀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숟가락을 얹었어야 되는데, 네. 후회하신 거죠? 너무 후회가 되죠. 네. 네. 이제 2편을 이제 학교에서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김 부장님이 또 네. 그래서 아까 저자 중에 그런 한 질문을 명으로. 하셨구나. 이 대한민국 1호 속상해서. 네. 네. 자문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프로님은 책에서 어떤 부분을 집필하셨어요? 네, 꼭 밝혀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이미 그래도 다 읽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냥 악성 댓글이 달릴 수도 예. 있고 한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좀 관련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1장의 일부 내용들을 이제 쓰거나 좀 예. 편집하는 역할을 했고 제 2장이 이제 학교 문화 중에서도 이제 뭐 135절의 경우, 그다음에 제 3장의 뭐 수업 부분의 5절, 그다음에 에필로그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빈틈이 되는 부분들을 좀 채우고 메우고 엮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딱 쓰신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땅히 이제 쓸 저자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의 글들을 잘 엮어서 좀 다시 편집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 중에 이제 독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또 집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목차만 봐도 우리 이프로님이 어디 집필하셨는지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리 이프로님 시그니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 딱 보면 여기는 네. 이프로님 집필하셨구나라고 유추가 가능하죠. 그 요즘에도 네. 그 어디 많이 쓰시나요? 그 표현? 아직과 이미 사이. 씁니다. 쓰고 있군요. 네. 궁금했어요. 벗어날 갑자기. 수가 없는 네, 아직과 이미 사이. 네, 아직과 이미 사이는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하는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구절이자 또 시 한 편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프로님 그 이런 글의 특징은 굉장히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깊이 잠들기 전에 곱씹어 보다 보면은 깨달음을 깨달음이 와요, 주는 나중에. 그런 약간 되게 장기 효과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책방 들으시는 청자분들이 꼭 그 심야 시간대에 네, 잠자기 전에 읽으시면 그렇죠.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교육계의 음유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어느 정도 팔렸나요? 이 책. 수천 권 팔렸다고 하면 엄청 많이 팔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2세를 넘겨서 3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관심을 많이 받고 우리 교육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판매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2세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을 낸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고 싶은 그 꿈의 그런 거잖아요. 쉽지 않죠. 또 우리 그러니까. 교육 분야 네. 서적이. 네.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책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지금도 판매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학교 단위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몇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 또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책을 내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천 경험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책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세를 좀 넘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계기로 3세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로님께서 집필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혹시 이 부분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뭐 그 부분들은 이미 아까도 좀 소개가 좀 되기는 했는데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소개를 좀 드려보면 먼저 책을 좀 읽어드리고 네.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고 학생 인터뷰도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227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학생의 이름도 거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냥 김모 학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모 학생, 창덕여 중에서의 수업과 평가는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점수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달랐어요. 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것을 이 평가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해요. 이모 학생, 창덕여 중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 자신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모 학생,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내가 왜 이렇게 배워야 하지? 왜 학생에게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들려드리는 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뭐 차이,
뭐 어떤 입시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 책에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시사점이 있고 책으로 낼 만큼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고 했던 부분은 늘 이 창덕여중은 그래도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교육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학교의 모습일 때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시켜 나갔던 것들의 과정과 결과가 이 책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봤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업도 해보고 이런 수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학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했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귀결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중심이었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수업의 모습을 이제 선생님들이 2장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 환경은 어때야 되는지 학교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선생님들이 자화자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나오는 책들도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했어, 어떤 만족감을 얻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사들이 만약에 자기의 그 교육 활동을 소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을 쓸 때. 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런 걸 의도했고 난 이렇게 했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든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명의 이제 졸업생들이죠. 예,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부분까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네. 참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 이프로님께서 가장 인상 깊다라고 꼽아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이프로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이라도 더 사실 지금 약간 긴감이 없잖아 있지만 밤을 새도 예. 안 끝날 수 예. 있어요. 예. 네. 있지만 이제 다른 저자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남겨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프로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사를 하고 다른 저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동 책 정방입니다.